감독님과 배우님들께 인사 말씀 듣고 바로 이제 질문 받도록 하겠는데요. 사실 잘 아시겠지만 저희 황가슬 감독님은 부천에 저희가 부천영화제가 사실 비행기 또 우리 이장님의 성지 아닙니까? 근데 그 시장을 또 열어주셨던 또 감독님이세요. 그래서 이렇게 또 모시게 돼서 저희가 너무 기쁘고 영광입니다. 감독님과 또 배우님께요. 오늘 두 번째 상영인데 그래도 또 첫 번째랑 조금 느낌이 다르실 것 같은데요. 그 인사 말씀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태권도의 저주를 풀어줘 연출 황다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태권도의 저주를 풀어줘의 이도의 역을 맡은 김노림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태권도의 저주를 풀어줘에서 신주영 역할을 맡고 있는 배우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연락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태저풀에서 현호 역할을 맡은 장연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 영화에서는 태권도의 저주를 풀어줘라고 했지만 저희는 아마 보다 보면 이 저주에서 못 벗어날 것 같은 계속해서 보게 되는 또 보고 보게 되는 그런 작품일 것 같은데요. 저희 뭐 궁금하신 점들 바로 질문 좀 받으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 뒤에 먼저 좋은 것 같으니까 오늘 오신 분들도 또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두 번째 보니까 그 도혜가 누군가를 만나러 갔다 기다리잖아요. 그때 아기 용품이었던 것 같은데 그게 뭔지 궁금하고요. 도혜랑 주영이가 언제 서로를 좋아한다고 생각했는지 배우님들께 궁금합니다. 네. 네. 아기 용품은 이제 도혜가 극 중에서 제대로 나오진 않지만 서울에 있는 엄마를 만나러 가는 길이었고 그날이 이제 엄마와 함께 서울로 떠날 수 있는 날이라고 어떤 그 약속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날이었는데 어머니가 사진에 있어서 오지 못한 것을 좀 도혜의 표정과 그 아기 전달하지 못한 선물로 표현해보았습니다. 네, 도혜가 주영이에게 처음으로 호감을 느꼈던 부분은 주영이랑 같이 아이스크림을 사러 갔다가 먹으면서 돌아올 때 주영이가 제 거를 뺏어갔잖아요. 네, 그때 도혜에겐 태어나서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게 뭐지라는 감정이었고 그리고 뭔가 더 주영이에게 확실하게 넘어갔던 장면은 제가 이제 현호 패거리에게 신나게 두들겨 맞고 저를 기다리는 사람이 주영이었을 때 그때 좀 주영이가 저를 많이 위로해줘서 넘어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역시 처음에는 이제 도혜를 이제 친구라고만 생각을 했고요. 이 겨루기를 하면서 같이 주영이 이제 같은 처지와 도혜 같은 처지가 이게 너무 공감이 되니까 그때부터 도혜한테 사랑에 빠진 것 같아요. 저는 보면 첫 장면에 처음 두 분 만날 때 사실은 그때부터 그러지 않았을까 비 오는 때 그렇게 달려오는데 막 두근거리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예, 또 저희가 사실 또 이렇게 마음이 너무너무 쓰이는 또 이 사람 또 있잖아요. 우리가 또 현호가 얼마나 마음이 쓰니까 또 저희가 어쩌면 현호일 수도 있고 막 이런데요. 어떤 마음으로 그 또 이 현호에 대해서 현호는 지금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다.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요? 네. 혹시 조금 그 연기를 하실 때도 약간은 좀 이렇게 짠한 마음과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마음이 좀 드셨을 것 같아요. 또 어떻게 연기하셨고 또 그냥 어떻게 지금 살고 있을까? 혹시 그런 말씀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일단 영화를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 모든 게 끝난 후에는 아마 잘
과함 이런 것들이 깔려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 오는 질투심도 있었을 거고, 좀 표현이 거칠고 좀 강하게 나갔지만 하지만 그 안에는 좀 내면에는 좀 연약한 부분도 있었다라는 점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요, 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지고 보면 도혜가 2명의 사람을 꼬신 거잖아요. 그래서 배우분들이 생각하는 도혜의 매력이나 또는 빠지게 된 포인트 같은 게 궁금합니다. 저는 족들이다가 그래서 아직 그 도혜가 저랑 성격이 주영이랑 성격이 많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도혜의 그런 차가운 모습이 오히려 주영이한테 더 끌렸던 것 같아요. 워낙 주영이와 도혜가 만나기 전부터 현우와 도혜는 오랜 친구였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쌓여왔던 정도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친한 사이였던 친구가 어느 순간 뭐 나이가 좀 들면서 사춘기 접어들면서도 표현이 좀 줄어들고 서로 대화도 잘 안 하게 되고 오해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풀어지지 않고 그 과정에서 더 속상했지 않나, 더 대화하고 싶었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가 당사자의 말씀을 또 안 들어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매력은 무엇일까? 어떤 매력으로 이 마성에 정말 다 모든 사람을 다 빠져들게 했을까? 또 어떻게 그 도회를 만들어내셨을까? 이 과정도 조금 궁금합니다. 네. 우선 두 남자를 꼬실 수 있었던 저희는 주영이 말대로 저도 좀 차가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이제 관심 없는 척 좀 무뚝뚝하고 이렇게 하다가 그 모습에 이제 반해서 저도 좀 넘어간 것 같고요. 도혜가 극중에 변화가 굉장히 많은 인물입니다. 처음에 주영이에게 정말 무뚝뚝하다가 친해진 뒤에는 한없이 장난도 치고 행복하고 또 어른이 돼서도 정말 많은 변화가 있어서 그런 변화의 포인트들을 좀 살리면서 대본을 읽고 연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황다슬 감독님의 이 작품을 좀 많이 꾸준히 봐오신 분이시라면 이 작품이 사실 그 다른 작품들하고 굉장히 연관이 돼 있고 작품은 조금 드물게도 과거에 어떻게 보면 일종의 시대극인데요. 그렇게 과거의 이야기들을 또 다루고 있는데 이런 시도들을 좀 하셨던 이유도 궁금하고 2018년이라고 하는 이 시기도 약간 궁금하고요. 더불어서 하나만 더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그런 시대 배경들을 좀 하기 위해서 저희 시대극 만들기 너무 힘든데 그런 걸 어떻게 또 재현을 하셨는지까지 조금 한번 듣고 싶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좀 세계관을 이어가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제가 이제 2018년이 나오게 된 계기는 어떤 그 전작의 장례식에서 부모님을 잃은 친구의 연도를 계산하다 보니 2018년이 되었고 거기서 조금 그때 똑같이 부모를 잃은 사람이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부터 이 이야기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12년 전으로 돌아가는 생각도 좀 두 가지를 함께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고 보통 저는 이런 창조적 한계를 조금 좋아하는 편인데 이렇게 세계관이 있다 보니 더더욱 새롭고 좀 시도할 수 있는 그 이야기들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를 좀 재현하기 위해서 특히 애쓰신 점이 있으시다면요? 이게 사실 정말 많은 것들을 2005년처럼 정말 완벽하게 구현을 하고 싶었는데 그게 막 뭐 이렇게 부족한 부분도 있어서 제가 생각했을
수 있는 뭐 핸드폰이나 아니면 싸이월드 뭐 이런 것들을 좀 넣어서 그래도 그 분위기를 뭐 돈도 마찬가지고 그런 분위기를 내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전설의 패밀리 유리병이 맞아요. 네, 너무 잘 만들어서 이게 회수가 안 돼서 단종된다라고 하는 네, 그 전설의 그걸 보고 너무 반가웠습니다. 네. 저희 질문 계속 이어갈게요. 예종 교수님 앞으로 계시네요. 우선 작품 너무 재미있게 잘 봤습니다. 여전히 그 인물들의 감정선을 섬세하게 그려주셔서 이번에도 좋은 작품으로 잘 봤습니다. 두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일단 현우 배우님 아까 질문에 좀 같은 맥을 하고 있는데 그 도회를 10년이 넘는 세월을 좀 거쳐서 지켜준 거잖아요. 근데 그 도회를 지켜준 데에는 사랑이라는 감정만 있었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미안함이나 이런 좀 복잡한 감정이 있었을 것 같은데 도회와의 관계에서 좀 연기하실 때 중점적으로 잡고 갔던 그 감정은 무엇이었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마지막에 도회가 그 주연 지식인 그 질문을 볼 때 울음을 터뜨리잖아요. 그때 그 내용을 감독님께서는 어떤 내용을 생각하셨는지 그리고 배우분들은 이제 도회가 울음을 터뜨리게 된 결정적인 질문은 뭐였을 것 같은지 생각이 들어보고 싶습니다. 일단은 말씀해주신 대로 그 오랜 기간 동안 사랑이란 감정을 잊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학창 시절에 도애를 괴롭히기도 했었고 그거에 대한 어떤 미안한 마음, 죄책감 이거를 어떻게 하면 내가 용서받을 수 있을지도 거기까지 갔었던 것 같아요. 물론 용서받으려고 그 긴 시간을 그렇게 하진 않았겠지만 복잡한 마음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을 거고요. 가장 큰 부분은 사실 사랑이었지 않나 싶습니다. 그게 깔려 있어야 모든 것들이 또 전파가 돼서 그러니까 근데 그래서 더 10년 동안 더 표현을 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미안하기 때문에 어떻게 행동으로 내가 옆에서 어떻게 해서든 좀 도와주면서라도 이렇게 그거를 용서받을 수 있다면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대표님께도 말씀드릴까요? 마지막 싸이월드에서 네. 지식인에서 네, 그 지식인을 보면 지식인을 보면서 그동안의 일들이 많이 스쳐갔을 터인데요. 그 중에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지식인은 주영이가 18살 때 저한테 인공눈을 만들어 주잖아요. 지식인에 그걸 물어봤어요. 인공눈 만드는 법 좀 알려주세요. 그래서 또 그 장면이 저에게도 너무 소중한 과거 추억이어서 거기에 좀 많이 포인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그 도의 운동 포인트는 인공눈이라고 생각을 해요. 도혜가 눈을 못 봐가지고 제가 이제 쭈그려 앉아가지고 인공눈을 어떻게 만들지 하면서 지식을 물어보고 그런 것들이 도의 감동 포인트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감독님께서는 그럼 그 이야기들을 다 실제로 다 쫙 만드셨었던 건가요? 그 질문 아까 주셨었는데 실제로 이제 촬영할 때 도혜 배우님이 감정선을 위해서 이제 몇 가지 질문들을 다 만들어 놨었는데 후반에서 조금 더 좀 만져서 아마 드라마 버전에서는 더 세심하고 길고 자세히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드라마 버전도 꼭 보라 이 말씀을 이렇게 또 이제 하십니다. 꼭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또 그 집을 찾는 것이 저주를 푸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태권도는 정말 그냥 표면적인 도회가 갖고 있는 모든 감각과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 안 좋은 상황들을 표현하는 그냥 표어일 뿐이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되게 많은 가정 폭력이 있을 수도 있고 가부장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태권도로 표현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태권도를 매우 사랑합니다. 그 배우님들께 아까 이제 제가 그 시간을 특히 그 교복을 또 이렇게 교복도
보여주시면서 고등학생과 또 이제 사회인이 됐을 때, 이 청년이 됐을 때 또 이 연기들을 다 하셨는데 이런 어릴 때 풋풋한 사람과 또 어른이 됐을 때 많은 것들을 이제 층층이 갖고 있을 때 그 이 사랑 혹은 인생에 관한 그런 것들을 하실 때 조금 달라졌을 것 같아요. 세 분께 사실은 제가 굉장히 궁금했었던 질문이거든요. 궁금했었던 점인데 어떻게 하셨는지 세 분께 좀 묻고 싶습니다. 물론 보여지는 것도 그렇고 18살과의 31살과는 정말 많이 달랐죠. 학생 때는 이제 주영이를 처음 만났고 그때 저의 인생 목표는 오로지 집안에서 벗어나 서울로 대학교를 가는 거였고, 근데 이제 그게 실패로 되고 그 12년 동안 도희는 정말 은둔 생활처럼 혼자 굉장히 정신적으로 불안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8살 때는 좀 풋풋한 이미지를 연기로 재밌게 녹여냈다면 31살 때는 내면에서는 정말 누구보다 고민과 생각이 많은 그런 캐릭터로 접근하고 해석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주영이는 이제 18살 때에는 되게 순수하고 발랄한 그런 장난꾸러기였는데 12년이 지나고 나서는 좀 주영이도 그런 장난꾸러기가 아니라 좀 성숙해지고 어른스러운 모습을 좀 표현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진짜 도혜를 만날 때만 주영이의 진짜 본 모습만 나오고 평상시에는 좀 그때보다는 텐션이 조금 낮아지는 그런 연기를 제가 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32살 때 사랑은 주영이한테 더 값질 것 같아요. 왜냐면 그 긴 시간 동안 못 본 그런 아픔과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제 막 이렇게 약간 뭐가 뜰 때는 박수 한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까 좀 말씀을 하시긴 하셨지만 그래도 네. 현우는 18살 때는 완전 사춘기 그 자체였다면은 31살에는 어쨌든 변호사가 됐고 뭐가 옳고 그른지를 아는 어른이 됐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대본을 계속 보다 보니까 또 감독님과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른이 돼서 하는 행동들이 마냥 또 어른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 안에서 나만의 방식대로 표현을 하지만 그래도 어린아이 같은 그때의 모습, 나는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지만 또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게 또 아닌, 남자는 나이를 먹어도 어린아이다라는 말이 좀 유저되긴 했었고요. 그래서 더 연기를 하는데 크게 이렇게 완전 다르게 해야겠다라는 점이 없었어요. 오히려 더 연결 현상이 많았고 그래서 더 자연스럽게 연기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박수 쳐주실 분들 얼마나 질문 한두 분 정도만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 있으시면 말씀 주시면 나중에 이제 저기 계셨군요. 죄송합니다. 하고 저기 드릴게요. 네. 아니셨어요. 네. 그 작품 후반에 이제 태권도장에 돌아가서 막 다 때려 부수고 할 때 이제 극 중에 나타나지 않았던 뭔가 러프한 줌이 연달아서 계속 나오는 장면이 되게 인상 깊었는데 혹시 감독님 의도가 궁금합니다. 네, 저희가 드라마에서 조금 31살 때 부분에 줌 렌즈를 많이 쓰자고 촬영팀과 얘기를 좀 했었고 그 부분에서 둘의 각자 다른 행동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로 연결된 감정을 표현할 때 좀 도혜를 컷으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주영이의 행동을 따라서 또 그 뒤에 보는 도혜를 조금 더 타이트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또 질문 저희가 이제 마지막 좀 받아야 될 것 같긴 한데요. 있으실까요? 아, 마이크 한 번만 좀 손 한 번만 더 해주시면. 정말 재밌게 봤는데요. 저번에 포토를 보고 앞에 감독님이 하신 작품들을 다시 봤는데 혹시 항상 돈 벌느라고 뚱하게 생긴 친구는 은근 맞은 역할을 많이 맡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감독님의 취향이신지 좀 궁금해요. 그리고 태권도 하는 그 역할 친구가 주영이가 감독님한테 계속 맡고 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결국에 끝까지 감독님의 장례식에서 눈물을 보이기도 하고 도예가 없는데도 항상 찾아왔었는데 도예를 찾기 위해서 계속 감독님에게 간 건지 아니면 감독님을 또 사랑하기도 해서 그냥 감사한 존경의 마음으로도 간 건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첫 번째 질문은 제가 항상 고민하는 부분인데 이게 뭔가 저의 색깔인 것 같습니다. 네. 항상 다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더 노력해보고 있습니다. 항상 그거에 대한 고민이 많았는데 또 어떻게 또 요즘 돌이켜보면 결국 내가 이제 끌리고 뭔가 좋아하는 것들이 결국 나의 작품을 또 만들고 그게 또 나의 어떤 결과 색깔을 만든다고 생각해서 네,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주영이가 아버지를 계속 관장님을 계속 찾아간 건 정말 이제 자기 때문에 이 부자 관계가 끊어졌다는 죄책감이 가장 네, 큰 것 같고 그리고 또 주영이는 워낙 A라고 하면 A라고 믿는 친구이기 때문에 관장님이 보여주시는 어떤 그 안 좋은 면 아래에 있는 것들도 주영이는 가끔씩 봤을 때 그걸 온전히 다 받아들였을 것 같아요. 얘는 많은 생각을 하고 안 받아들였을 수도 있지만 주영이는 다 받아들이는 친구라 그런 따뜻한 면도 봐서 저한테 계속 찾아가면서 죄책감도 풀고 사랑을 드리고 외로움을 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선정님은 또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그 주영의 어떤 마음으로 그 얘기를 하셨는지. 주영이한테 관장님은 되게 가족 같은 분이었던 것 같아요. 아무리 폭력을 쓰고 그래도 제가 그 고향에서 이제 어쨌든 무슨 사건이 있어가지고 이제 내려오게 됐는데 그때 제일 힘들었던 시기에 가족같이 있었던 도예나 뭐 관장님이나 그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거기서도 주영이가 잘 버티고 잘 살아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때 장례식장에서도 그 감독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죄책감 때문에 이제 그렇게 좌절을 하는 모습이거든요. 네. 마지막으로 짧게만 하나만 질문 드리면 두 배우님 그 태권도 하실 때 얼마나 연습하게 걸리셨는지 또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조금만 생각하고 질문 안 하실 것 같아서 제가 했습니다. 네. 저희가 촬영 시작 전 한 달 전부터 태권도를 연습했고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어려움이 많았지만 열심히 했습니다. 저희가 아쉽지만 시간이 좀 부족해서 질문은 이것으로 마쳐야 될 것 같은데요. 아까 이제 감독님께서 잠깐 드라마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저희가 이 작품을 어떻게 만날 수 있게 될 건지 그 이야기와 함께 마지막 인사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정확한 시기가 정해진 건 아닌데요. 아마도 3개월 내외로 네, 족적들 30분짜리 8부작으로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더 많고 다양한 이야기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네, 꼭 찾아서 재밌게 봐주시고요. 오늘 또 촬영 감독님, 조명 감독님, 음악 감독님
오늘 또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두 번째 관람하시는 분들 더더욱 감사드립니다. 오늘 영화관에서 느끼셨던 감정 그대로 OTT까지 꼭 간직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재밌는 장면 대사들이 더 많이 남아 있으니까 많은 관심과 기대 부탁드리고요. 감독님께서 방금 성민 배우님을 빼먹었어요. 그래서 네, 성민 역할 하신 유태희 배우님 오셨고요. 병규 역할 하신 장솔 배우님도 같이 오셨습니다. 물론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드라마로 또 풀리면 그때 태조풀 진짜 많이 사랑해주세요. 주영이 장난스러운 모습 엄청 많거든요. 안에 만도 안 나온 거 많이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이 찾아와 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진짜 감사합니다. 그리고 현호의 이야기도 영어로 안 풀리는 분들도 되게 많고 네, 관심 잊지 않고 위해서 드라마가 풀리면 꼭 찾아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드라마로도 보실 수 있겠지만 또 아마 영화 버전도 극장에서 또 만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여기 계시는 분들이 아마 만들어 주실 거라고 믿고요. 저희가 드라마나 혹은 극장에서 계속 보고 감독님의 또 끝나지 않는 이 세계관, 이 세계를 같이 계속해서 만나볼 수 있기를 저희가 바라면서요. 감독님